일종의 다단계 사기 수법 같은 거죠. 이런 걸 믿지 말라는 거죠. 되게 솔깃한데 예. 사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스튜디오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네, 오늘 상담 산다고 변화가 생긴 것 같네요. 그나저나 하경 씨, 네. 오늘 지인들을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연을 가져오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암호화폐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돈도 잃고 마음도 다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암호화폐 상담소 문을 이렇게 활짝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2022년 조사에 된 바에 의하면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액이요. 5년 동안 거의 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피해보다 무려 70% 이상 많다고 하고요. 2021년에 암호화폐 사기 관련죄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도 역대 최다고요. 피해액이 단위가 너무 크네요. 5조 원이라고. 5조. 지금. 네. 이게 제 상상을 뛰어넘는 액수다 보니까 사기인지 아닌지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문제는 사기라는 걸 알면 누가 당하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예. 혹시 이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중을 해서 이 영상을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사연을 소개해 줄 거예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사연을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사기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저도 한번 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회사원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중학생 때부터 알아온 오래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30대에 반드시 자가를 마련하겠다며 초절약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친구들에게 인색하게 굴어 얄궂은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고 본인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달라졌어요. 저와 단둘이 만날 때는 값비싼 메뉴는 아니어도 가끔 밥을 산다거나 편의점 캔커피를 사는 일이 생긴 겁니다. 와, 굉장히 아끼시던 분이 또 이렇게 갑자기 음식들을 사시네요. 네. 20년 넘도록 본 적 없는 친구의 모습에 놀란 저는 너 혹시 로또 당첨됐냐? 라고 장난을 치면서 물었는데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느낌이 오네요. 네. 그러자 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재차 친구에게 물었고 결국 친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게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이야. 어차피 아는 사람들은 아는 얘기니까 그냥 내가 얘기할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같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이 있어. 거기에 보관만 하면 매일 0.3%씩의 수익을 보장해줘. 약간 냄새가 냄새 나는데요, 나요. 지금? 네. 친구는 한 달에 약 9에서 1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매일 수익이 나오는 전자지갑이라는 거를 소개해 줬습니다. 백날 은행에 넣어봐도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매달 받는 월급은 왜 며칠만 지나면 통장이 되는 건지 미래가 보이지 않던 저에겐 아주 솔깃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친구에게 정보를 얻자마자 그냥 투자를 하지 않고 정보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블로그 등을 통해 후기를 찾아보니까 모두 수익을 얻고 있었고요. 다만 한 가지 걸렸던 점은 추천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제 친구를 추천인으로 했다는 점? 추천인 제도가 뭐죠? 저 처음 그게 들어봤는데. 문제예요. 이렇게 다단계 사기 사건의 징조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심을 다 거두지 못한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라는 심정으로 50만 원만 투자를 했고 곧바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 믿음은 몇십 배로 커졌습니다. 이자만 잘 받아도 매달 쏠쏠하겠다 싶었죠. 전형적이네요. 예.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저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뒀던 5천만 원을 투자를 하셨대요. 처음에는 불어나는 이자를 보며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갑자기 지갑에서 출금 정지가 됐고 제 돈은 더 이상 만져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잠이 안 오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만 제 친구 역시 저와 똑같은 처지이기에 저는 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게 사기라는 걸 대체 누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상품이다라고 좀 혹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사기라고 하니까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기라는 거는 저도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한동안 국민청원에 글이 올랐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인데요. 플러스 토큰이라고 해서 한국에만 무려 300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300만 예, 명이요? 300만. 와, 사기 규모가 엄청 컸다는 얘기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플러스 토큰은요, 삼성과 구글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중국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라고 주장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면은 네. 자체 발행 암호화폐인 플러스 토큰 투자로 얻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고 한 거죠. 근데 2019년 6월 30일에 투자자들이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했고요.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플러스 토큰의 창립 멤버인 중국인 6명이 체포되면서 중국 최대의 펀지 사기로 막을 내렸던 사건이에요. 아, 폰지 사기요? 일종의 다단계 사기 수법 같은 거죠. 네, 맞아요. 펀지 사기는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단기간 동안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돌려막기를 하다가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죠. 전형적인 폰지 사기에 속하네요. 그런데 폰지 사기의 경우에 초반에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암호화폐 폰지 사기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바로 알아채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지금도 사기를 당하고 있지만 사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몇 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광풍이 불면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이들은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고 있을까요? 아마 인터넷이 아닐까요? 저도 뭔가 새로운 정보를 찾을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유튜브를 정말 많이 활용해요. 그런데 유튜브도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과거에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서 트롯 마이너라는 트론을 입금하면 매월 3%의 이자를 주는 회사가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자신이 투자해서 얻은 수익금도 인증을 했고 당연히 고수익이었겠죠. 그렇죠. 심지어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면서 투자자들을 열심히 모은 거죠. 신뢰를 주면서. 철두철미했네요. 예, 추천이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유튜버가 소개한 회사가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이 유튜버도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했던 거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목으로 남아버린 거죠. 전형적인 폰지 사기네요. 교수님 혹시 그러면 폰지 사기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그랬잖아요. 네.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지어다. 그렇죠.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콜센터라는 게 있어요. 1332번인데요.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그리고 믿을 만한지를 확인해 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폰지 사기로 의심해 볼 수 있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로만 투자금을 받는다. 세 번째는 법인 계좌가 아닌 투자 소계좌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요구할 때. 네 번째가 홈페이지에 업체 주소나 연락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사기가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를 하고 또 주의를 했는데도 사기를 당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불법 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서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고요. 네. 경찰청이나 해당 거래소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현실성이 조금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현행법이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불법, 부당, 사기라는 걸 하나하나 밝혀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보호받을 법적인 근거나 뭐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거의 유례다 싶은 규정은 사기죄예요. 사기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암호화폐가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자본시장법에 적용이 돼서 뭔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현재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아직 인정을 안 해요. 다행스러운 거는 네. 지난 8월 9일 날 네. 금융위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 때요.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규율을 다듬어서 법 체계 안에 넣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아직은 업무 보고 차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건 아니에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암호화폐 업권법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희망을 좀 보고 있어요. 듣다 보니까 빨리 변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수님, 이게 신고를 해도 큰 효과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신고를 아예 안 하면은 나쁜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지 않을까요?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예 신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반드시 먼저 빠르게 해당 기관에 신고를 당연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포털사이트 검색을 활용해서 나와 유사한 피해자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함께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물론 좀 비용이 좀 들겠지만 네.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식 투자를 조금 해봐서 아는데요. 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제 투자금도 사라지면은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거든요. 계속 뭔가 들여다보게 되고. 근데 투자 사기를 당하면은 액수도 그보다는 더 클 거고 믿었던 마음에 이 배신감까지 더해져서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폐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 더 제가 꼭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암호화폐 투자는 주로 주변인이 얼마 수익을 봤다 하면서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맞아요. 이런 걸 믿지 말라는 거죠. 되게 솔깃한데 예. 사실. 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정말 순수한 마음의 지인한테 추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거나 유인한 유사시킨 행위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간주해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거 투자를 남한테 추천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서로 함부로 막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기보다는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스스로가 좀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일치월장하셨네요. 생각보다 암호화폐 투자 사기의 종류가 사실은 다양해요. 내가 그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공부도 좀 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지만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예방을 하는 일이라고 또 하잖아요. 제가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을 모아서 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 꼭이요.